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과 생활을 지켜드리는 생활 멘토 김현우입니다. 요즘 집집마다 이런 안내문 받으셨죠?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합니다. 갑자기 이런 안내를 받으면 걱정이 앞섭니다.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연금이나 건강보험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모든 궁금증이 해결될 것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무엇인지, 왜 하는 것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는 물론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기초연금, 건강보험, 각종 복지 혜택이 모두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올바르게 대응하면 아무 문제 없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죠. 8월 말까지 진행되는 비대면 조사 방법부터 9월 이후 시작되는 방문조사 절차, 그리고 대응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불이익까지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정보를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와 혜택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2조에 근거해서 5년마다 실시하는 국가 차원의 조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조사는 1991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방식이 대폭 확대되었고, 올해 2025년에도 비대면과 방문조사를 병행해서 진행됩니다. 조사 대상은 전국의 모든 세대주와 세대원입니다. 단,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주만 조사하고, 단독주택의 경우 모든 거주자를 조사합니다. 조사 기준일은 2025년 7월 1일이며 이날을 기준으로 거주 실태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7월 1일 이후에 이사를 했더라도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 조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거주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각종 행정 서비스와 복지 혜택이 올바르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조사를 하는 걸까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목적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허위 전입이나 위장 전입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주소만 옮겨놓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자녀 교육이나 투기 목적으로 주소만 이전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둘째, 복지 혜택이 꼭 필요한 분께 제대로 전달되도록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초연금, 의료급여, 각종 돌봄 서비스는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해야만 정확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선거와 각종 행정 서비스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민등록이 잘못되어 있으면 선거인 명부도 부정확해지고 지방세 부과나 각종 민원 처리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넷째, 정확한 인구 통계를 위해서입니다. 국가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인구 통계가 부정확하면 예산 배정이나 공공시설, 설치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각종 범죄 예방과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정확한 거주지 파악은 치안 유지와 범죄 수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국 이 조사는 국민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주고 공정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올해 조사의 특징과 일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첫째, 비대면 사실조사입니다. 기간은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정부 24 앱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인증 후 몇 가지 질문에 답하기만 하면 됩니다. 소요 시간은 단 5분입니다. 둘째, 방문조사입니다.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입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나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 불명자 같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는 동주민센터 직원이나 통장이 직접 집에 찾아옵니다. 올해 조사의 특징은 비대면 조사를 대폭 확대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비대면 방식의 효율성과 편의성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고령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입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는 별도의 지원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11월까지 정리되어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고 12월부터는 필요시 행정조치가 시행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비대면 사실조사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그리고 본인 인증을 위한 신분증이면 충분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스마트폰에서 정부24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컴퓨터에서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둘째, 본인 인증을 합니다.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휴대폰 인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셋째, 메인 화면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메뉴를 찾아 클릭합니다. 보통 메인 화면 상단에 배너로 표시됩니다. 넷째, 현재 거주 중인 주소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일치한다면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다섯째, 세대원 정보를 확인합니다.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모두 표시되어 있는지, 실제와 다른 사람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합니다. 여섯째, 특이사항이 있다면 비고란에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일시적으로 타지에 거주 중이라든지 입원이나 요양원 입소 등의 사정이 있다면 자세히 적어주시면 됩니다. 일곱째, 모든 정보를 확인한 후 제출합니다. 제출이 완료되면 확인 번호가 발급되니 혹시 모르니 스크린샷을 찍어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방문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바쁘신 분들 혹은 집에 낯선 사람이 오는 게 부담스러운 분들은 8월 말까지 꼭 비대면으로 끝내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조사가 실시됩니다. 방문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방문조사 대상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조사 미참여자, 100세 이상 초고령자, 거주불명 등록자, 다세대 거주자, 그리고 신고포상금 신고 대상자 등입니다. 방문조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전 안내입니다. 방문 3일 전에 우편이나 전화로 방문 예정일을 알려드립니다. 부재 중이거나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안내문을 문 앞에 붙여둡니다. 둘째, 조사원 방문입니다. 동주민센터 직원이나 통장 또는 위촉받은 조사원이 집을 방문합니다. 이때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하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거주 실태 확인입니다. 세대원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언제부터 거주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넷째, 필요 서류 확인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가족관계 증명서, 공과금 납부 영수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조사 결과 기재입니다.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표를 작성하고 세대주에게 확인받습니다. 방문조사를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최근 3개월 이내 공과금 고지서, 재직 증명서나 학교 재학 증명서 등입니다. 만약 방문 당일 부재 중이라면 미리 동주민센터에 연락해서 다른 날짜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협조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거부하거나 무시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진술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심각한 불이익이 따르므로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첫째, 과태료 부과입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조사를 거부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행정청에서 부과하는 것이므로 형사처벌과는 별개입니다. 둘째, 주민등록 말소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조사 결과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고 판정되면 주민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말소되면 각종 행정 서비스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중단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중단, 건강보험 자격 상실, 의료급여 중단, 장기요양보험 혜택 중단, 각종 돌봄 서비스 중단, 주민센터 민원 서비스 이용 제한 등입니다. 셋째, 재등록 절차의 까다로움입니다. 한번 말소된 주민등록을 다시 등록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거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 확인까지 받아야 합니다. 넷째, 일상생활의 불편입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은행 업무, 병원 이용, 각종 계약, 자녀의 학교 업무 등에서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다섯째, 선거권 제한입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선거인 명부에서도 제외되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2020년 조사에서 약 3만 가구가 주민등록 말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중 상당수가 노인 가구였는데 말소 후 각종 혜택이 중단되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무시하는 것은 내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이번 주민등록 사실 조사는 더욱 중요합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초연금 수급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생계에 꼭 필요한 연금입니다. 2025년 현재 단독 가구 기준 월 최대 33만 원, 부부 가구는 5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이 혜택이 즉시 중단됩니다. 둘째,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때문입니다. 어르신들은 병원 이용 빈도가 높은데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건강보험 자격을 잃게 됩니다. 의료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은 더욱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셋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때문입니다. 요양 등급을 받아 재가 서비스나 시설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은 주민등록 말소 시 이 모든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넷째, 각종 돌봄 서비스 때문입니다.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경로식당 이용, 노인 교통비 지원 등이 모두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제공됩니다. 다섯째, 복지용구나 주택 개조 지원 등도 영향을 받습니다.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한 각종 주거 지원 서비스도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자녀와 함께 거주하면서 주소를 자녀 집으로 옮긴 경우가 많은데 이때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한 경우에도 본래 주소지에서 계속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다면 조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사실조사는 시니어 여러분에게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허위 전입으로 판정받은 경우입니다. 70대 김모 씨는 아들 집 근처로 주소를 옮겼지만 실제로는 원래 집에서 계속 거주했습니다. 사실조사에서 허위 전입으로 판정받아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고 기초연금과 건강보험 혜택이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재등록을 위해 6개월간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사례 2.
요양원 입소로 인한 문제입니다. 80대 박모 씨는 요양원에 입소했지만 주민등록은 자택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방문조사에서 거주하지 않는다고 판정받을 뻔했지만 요양원 입소 확인서와 가족의 설명으로 문제없이 해결되었습니다. 사례 3. 성실한 대응으로 문제없이 해결한 경우입니다. 75세 이모 씨는 비대면 조사에 적극 참여했고 실제 거주 상황을 정확히 기재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모든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숨기려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설명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번, 요양원 입소, 일시적 거주 등의 사정을 미리 알려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공과금 납부 영수증,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미리 준비해두시면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8월 31일까지 정부 24앱에서 비대면 조사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5분이면 끝나는 간단한 절차로 방문조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방문조사가 예상되신다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공과금 고지서 등입니다. 셋째, 부득이하게 조사 당일 집에 없을 경우에는 해당 주민센터에 미리 연락해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번거로울 수 있지만 여러분의 권리와 혜택을 지켜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8월 말까지는 비대면으로 간단히 끝낼 수 있고 협조하지 않으면 큰 불이익이 따릅니다. 이번 기회에 꼭 확인하시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이 정보를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께 꼭 필요한 생활 정보와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